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증시와 비트코인 차트를 켤 때마다 가슴 졸이는 시간이 참 길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증시도 비트코인도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조금은 안도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비트코인 역시 다시 17,0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요 기준점을 넘어서 주고 있어서 이대로만 쭉 나아가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증시와 비트코인의 나름의 반등 모멘텀이 나온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둔화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게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시장에는 작용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까지만 예측치대로 나와주면 일단 12월 금리 인상은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이더리움 시세가 많이 빠져서 불안하신 분들 적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 일정이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상하이 업그레이드 목표 시점이 내년 3월로 결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머지 효과가 아직 시세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동안 아쉬움을 남겨왔었는데 얼추 상하이 업그레이드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이 머지 효과와 이 상하이 효과가 이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작 소송을 제기한 SEC 내부 상황 그런데 거의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게리 갠슬러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를 향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권 타령하면서 정작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폰지 사기 FTX 사태는 왜 파악하지 못했냐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게 참 표현이 재미있는 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갠슬러를 조져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2달 전 SEC 내부 상황을 비판적으로 다뤘던 SEC의 내부 감찰관은 이번에 전격 교체됐습니다. 쓴소리를 하면 쫓아내는 방식이 갠슬러의 리더십인 것 같은데 어째 느낌이 이 양반 목숨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개인 월렛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고 월렛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를 포함해서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요 경제 이벤트들을 앞두고 다소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던 미국 증시가 그래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런 흐름을 따라가면서 중요 지지라인인 17,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너무 좁게만 느껴지는 박스권에서의 횡보 양상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위로 올라서 준 것이 어딘가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소폭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아주 조금 올랐는데 40.7%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은 얼마 전 상황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000달러 위에서만 자리해 준다라면 우리는 지속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통해서는 17,2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 18,250달러 부근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이미 양쪽 어깨 패턴까지 마무리가 됐고 상단 저항을 뚫고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지지라인으로 소폭 빠진 걸 페이크아웃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서서 반등을 한 뒤에 랠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과연 바닥이냐 이런 논쟁이 지금 몇 달째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 2018년 약세장 바닥을 정확히 지목하면서 나름의 관심을 받았던
분석가 스마트 컨트랙트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약세장 바닥을 발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구조와 고점으로부터의 퍼센티지를 고려해보면 아직은 바닥이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비트코인에게 없는 것은 베이싱과 축적인데 나는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저점으로 후퇴한 뒤에 6개월 동안의 축적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베이싱은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가격 다지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강세 사이클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과거 올타임 하이 상황을 비교하면서 다음번 올타임 하이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전고 돌파 당시를 보면 2013년 11월 30일, 2017년 12월 16일, 2021년 11월 9일 이렇게 4년 주기로 전고 돌파가 이루어졌고 각각의 시점은 11월과 12월로 몇 주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번 올타임 하이는 2025년 11월이나 12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의 4년 주기 반감기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게 단기 대응하시는 경우나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같은 나름의 역사적으로 증명된 공식이 작용해 왔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증시와 비트코인의 나름의 반등세를 조금이나마 불어넣은 것은 미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해고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더해지면서 고용시장 둔화 움직임으로 시장이 해석을 한 겁니다.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에 긴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일단 12월에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비트코인과 증시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13일 밤에 예정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이고 이후에 12월 15일 새벽에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75.8%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24.2%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CPI 결과를 통해서 보여지면 그때 시장에 또 한 번의 반등 시그널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 그런 타임테이블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힘을 받아주면서 요즘 엄청 빌빌거린 모습을 확인해준 이더리움도 다시 $1,300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12월 7일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2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곰 세력이 황소 세력을 압도한 것을 의미한다. 가격이 $1,250 아래로 유지될 경우에는 $1,151를 거쳐서 $1,073까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빠르게 반등할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331를 넘어설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나아가면 하락 추세선에 도달할 때까지 별다른 저항은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선이 $1,500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차하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최근 들어서 계속 흐물흐물했지만 고래들의 이더리움 축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 100개에서 100만 개를 보유한 고래들, 상어들의 보유량이 지난달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고래와 상어들은 56만 1000개를 추가로 매입했는데 이건 하루 기준 축적으로 따졌을 때 3개월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고래와 상어들의 누적 보유량은 머지 업그레이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라고 센티멘트는 분석했습니다. 고래들도 이렇게 축적을 지속하고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면서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다음 하드포크인 상하이 업그레이드 목표 시점이 내년 3월로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비콘 체인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출금을 허용하는 업그레이드를 의미합니다. 안 그래도 머지 효과가 제대로 시세에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겨왔었는데 어쩌면 내년 1분기 언저리에는 의미 있는 시세 반등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위한 퍼블릭 테스트넷 12월 15일쯤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더리움 역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제 갈 길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미국의 최고 금융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SEC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강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XRP 홀더들이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이제 의회에서 바라볼 때도 비슷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하원 의원 리치 토레스가 갠슬러에게 서한을 보내서 SEC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FTX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몇 달 동안 대체 SEC 니들은 뭐 했냐? 니들은 미국 감사원 GAO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한에 담긴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데 SEC가 만약 갠슬러의 주장처럼 암호화폐 산업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면 갠슬러는 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암호화폐 폰지 사기를 발견하지 못했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한 방을 아주 세게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FTX 붕괴를 둘러싼 규제 실패에 대해서 유일하게 책임 있는 건 쭈꾸미 대가리다. SEC는 FTX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신 킴 카다시안 같은 유명인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업의 핵심 뇌관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고 유명인을 노리면서 여론 플레이를 하는 아주 저급한 방식을 보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레스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갠슬러의 리더십까지 비판했는데 갠슬러의 리더십은 SEC의 경력 직원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사기를 떨어뜨렸고 SEC의 감찰관은 10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SEC의 베테랑들이 SEC를 엄청 떠난 상황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갠슬러 너는 이렇게 직원들 사기 떨어뜨리고 떠나게 만들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나 이렇게 아프게 훅 찔러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웃긴 건 2달 전에 갠슬러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던 SEC 내부 감찰관이 이번에 전격 교체됐습니다. 갠슬러에게 쓴소리를 한 사람이 잘린 건지 제 발로 나간 건지 결과적으로 SEC를 떠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갠슬러 리더십은 꽤 의미 있는 평가대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어쩌면 정말이지 이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듣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해왔던 연말 랠리나 산타 랠리가 가벼운 수준에서라도 벌어질지 이래저래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세 자체는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기대 포인트들도 더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